합니다. 상관은 쌍관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원리의 변화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관의 기본부터 보시죠. 상관입니다. 하나, 둘, 셋. 쌍관과 똑같지만 거기에 하나 더 붙은 거예요. 하나 더 붙은 애가 어떻게 좌우 균형을 이룰 것인가. 그 다음에 얘 구조에서 보세요. 얘가 가운데서 큰 나무가 있고 좌우에 작은 나무가 있을 때 좌우에 있는 가지들이 1, 3번 가지의 역할을 다 할 거니까 가운데 있는 가지는 1번, 2번, 3번 가지들이 앞쪽으로 나올까요? 옆으로 나올까요? 뒤로 나올까요? 골고루 나올까요? 뒤로. 예, 방금 전에 쌍관에 설명했던 걸 잘 응용을 하시라. 얘의 1번, 2번 가지는 앞쪽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 옆으로 나올 필요 없다. 뒤쪽에서 8팔자 모양을 하고 놀다가 얘들이 놀고 남은 자리에서 나와서 위에서 커버를 해서 내 공간의 완성을 채워라. 그 부분만 채우면 쌍관에서 크게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몇개 더 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관형. 상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나눠보시자. 과연 직관형으로 쭉 뻗었을 때 모양. 네, 이거죠. 구성을 봅시다. 여기도 변화를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변화에 대한 캐치예요. 캐치. 큰 나무가 있고, 두 번째 나무가 있고, 세 번째 나무가 있어요. 얘는 큰 나무와 두 번째 나무가 부자형 쌍관 수준이에요. 부부형 같이 많이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위쪽에서 가지가 눌러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가지가 눌러주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가지가 더 많이 큰다. 그럼 얘가 눌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얘는 뒤로 비켜주시라. 그 다음에 올라오라. 3번지 마찬가지. 3번지가 아주 아래가 있었기 때문에 1번지가 여기서 적심을 해서 1번지를 눌러준 거다. 그리고 얘는 그 안에서 밑에서만 놀게 해준 거다. 하지만 3번지도 만만치 않게 좀 커지고 싶다. 얘처럼. 그럼 1번지가 여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어디로 가야 돼? 1번까지는? 뒤로 8팔자로 이렇게 놀아라. 네. 그거 차이를 아셔야 돼. 그걸 모르고 무조건 적심해서 다시 빼놓고 얘 키울까 말까 하다 보면 나중에 얘가 크니까 얘 자를까 말까 고민하다 말세요. 얘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번 똑같이 하시고 이거 좋은 거 고르시고 이런 놈이 생긴다 이 말이. 상관이 이렇게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렇죠. 핵심적인 걸 알아버렸어요. 쌍관에서는 답을 갖춰줬단 말이에요. 쌍관은 뭘 갖춰줬냐? 입이 있는 부분을 따서 삽목을 하시라. 입 사이가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튀어나오겠지. 쌍관이 됐네. 하나 또 튀어나와요? 안 나오죠? 나오는 놈도 있어요. 신기하게. 나오는 놈이 있어. 나와. 그래서 쌍관이 나와. 근데 신기한 건 있는 자리에서 또 나올까요? 없는 자리에서 나올까요? 아니죠. 없는 자리는 눈이 없으니까 잘 안 나와. 보통 있는 자리가 또 나와. 그래서 있는 자리에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고 5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차후로 2개가 나오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그런 일은 왜 그러게 되느냐? 저온 육묘가 되면 로제트화가 돼서 생기는 일이 생겨요. 겨울철 육묘, 동자 겨울에 따가지고 삽목을 해서 크게 되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지 자체적으로 로제트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가지가 땅속 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얘한테는 땅 속에 지상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국가를 심다고 하고 이 정도는 보통 땅에 심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흙을 털어낸단 말이지. 땅속 줄기에서 뭔가에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애가 같아버려 눈이.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쑥이 땅속에서 줄기가 생겨서 막 생겨서 이렇게 많이 솟아나. 그러죠? 그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눈도 없는데 어디선가 눈이 나와요. 분명하게. 그 나오는 애를 흙을 털었더니 야 나왔네. 살리시라.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의도하지 않고 나옵니다. 분명히 좌우대칭. 좌우대칭형 구조는 잘 안 나와져요. 한쪽 편향제는 나오지만.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가라. 그걸 이용해서 가서 키워라. 그 대신 지면에서 어째야 된다?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상관이지. 올라와 있는 놈을 이렇게 눈에 지금 보일 정도로 올라와 있으면 이건 상관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의 밑에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라.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주목 적심하는 원리들은 여러분들 책에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책 내용대로. 하지만 책은 가장 1학년 중심의 원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지 구성에 대한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많이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실제로. 얘는 나비사랑입니다.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얘도 나비사랑이라고 하는 품종의 장점은 쌍간, 상간, 주립장이 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디가 짧아요. 원래 성질이. 입이 달리고 다음 입이 달리는 이 마디 간격이 짧아요. 마디 간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입이 있었고 이쪽 입이 있었는데 이쪽 입과 이쪽 입 간격이 원래 짧았어. 그러니까 니도 나오고 니도 나오니까 자동으로 두 개가 나와. 밑가도나 다른 품종들은 이 마디가 길어. 그러니까 너 나오고 너 나오려니까 얘는 위에 줄기가 되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나비사랑은 땅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덮쳐서. 그래서 훨씬 키우기가 좋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세 줄기가 있으면 펼쳐를 감아서 보세요. 얘는 벌써 이만큼 컸고 얘는 이만큼 컸고 얘는 인자 나오는 건데 얘를 없애면 쌍간, 살리면 상간. 맞습니까? 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됐네. 네. 방금 손질해놓고 갔다 왔어요. 원실에 가면 또 이러죠. 한숨 나오죠? 밑에 동호 연실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가면 벌써 눈이 캄캄해. 야, 노동자한테 듣긴 들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한다? 오입부터 그래 따고 보자. 나 잘 모르겠다. 자, 손님 따고. 그러고도 잘 모르겠다. 오입 사이에 있는 님 뭐 따라네. 그죠? 따갖고 봐. 제일 밑에서부터 5cm 아래쪽에 두세 개는 희생지 있게 손대지 말아야 되니까. 그 중간에 있는 가지 몇 개 섞어보자야. 앞으로 나오면 안 좋다면서요. 앞에도 좀 잘라보자야. 그러면 눈이 훤해 띄어. 그런 것다 철사 가보면 이렇게 돼버려. 이거 보니까 이제 행복해. 그죠? 집에 갈 때는 행복해 가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뭐 한 것 같아. 다음에 오면 또 나중에 마실 때 저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한테 위탁을 맡기면 제가 그렇게 조금 비싸게 받아요. 위탁을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얘네들은 이 아래까지는 아시겠지만 희생기다. 얘네들은 희생기다. 가지가 아니다. 이 정도는 돼야 가지가 나올 것이고 얘들도 희생기고 이 뒤까지 만들 것이다. 그냥 얘네들은 다 제거해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냥 끝수만 따놓은 거다. 이 아랫입을 따놓은 거다. 크라고. 계속 크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큽니다. 계속 크라고. 하는 일도 없습니다. 보세요. 뭐 찰사 감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 마음대로 나라고 했습니다. 그냥. 잘 감으세요. 엄밀히. 가지가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감았나? 여기는 좀 감는 것 같네. 얘네는 뒤로 빼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볼만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거의 장점이에요. 쌍간작과 상간작의 장점. 가지들이 많으니까 내가 별로 역할을 안 해도 그냥 대충 두리뭉실 균형감만 잡아주면 아름다워요. 근데 내 혼자 크면 1번지 만들라, 2번지 만들라, 앞으로 뺄라, 뒤로 뺄라, 내가 아름다운 걸 다 안 만들면 안 되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세상과 어울려 사는 세상이 틀리다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그럴 나이는 아닌데. 봅시다. 모양목형도 한번 봐봅시다. 휘었네. 예. 모종 상태가 이래요. 외형 상태가. 예. 모종 상태가 한두장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좀 휘어져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얘가 큰 나무, 작은 나무 있는데 이게 작은 놈이 나오네. 예. 이 작은 놈이요. 그래서 얘를 없앨까 말까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도 또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커버렸어요. 무성하게. 그래서 뭐만 안 따? 뭐만? 모임만 따고 나는 뭐 한다? 수업니 따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놀아 그냥. 뭘만 주는 거지.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집에 있으면 그냥 뭘만 주고. 그러면 때가 됩니다. 한 달. 최고 게으르게 국화를 키우는 방법. 한 달에 한 번만 손질하시자. 최고 부지런하게 손질하는 방법. 한 달에 2번 열심히 강의 와서 손질하자. 그러면 최고 열심히 손질하는 사람은 작품의 섬세함은 좋아지 내 두꺼운 나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손질하는 사람은
나무가 두껍고 세력이 강하고 무성하게 커진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왔을 때 사람이 깝깝하다. 저런 애가 어떤 손질할 겁니까? 그걸 극복할 능력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저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만 손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보다 절반밖에 일을 안 하니까. 그 대신 눈에 보면은 뚝뚝뚝뚝 눈에 딱 보여버려. 그래서 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지금 이놈을 뭐 했을까요? 아, 이놈을 지금 이 덩어리 화분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이놈을 캐다가 땅에다가 딱 심었습니다. 왜요? 왜? 무엇을 상상하면서? 두꺼워지라고. 내 머릿속에 상상은 뭐 어떻게 두꺼지라고? 바카스! 바카스 떡만큼 너 두꺼져라! 라고 지금 땅에다 심어주고 열심히 물 주고 비료 주고 있어요. 바카스 떡까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고 된다는 사람은 됩니다. 저는 됩니다. 저는. 왜 될까요? 될 때까지 해버리니까. 될 때까지. 올해 안 됐으면 내년은 되게 해버려요. 방법을 또 개선할 거니까. 그래서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될 걸 알고 포기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동영상이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삼간작 유인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면 부위에서 주간, 분목, 상간지 세 개의 가지가 이렇게 분지되어 있는 이렇게 뿌리목에서 세 개로 갈라져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 상간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중간에서 갈라지는 것은 한 줄기인 겁니다. 세 줄기가 아니고. 네. 그 줄기 중에서 지금 주간이 이렇게 흘러가서 접심을 해서 가지가 여러 개가 났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지도 접심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 커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쪽 가지도 접심을 하지 않고 커 있죠. 이때서만 철사분을 통해서 고구를 한번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주목이 되는 새 가지에 장가지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장가지를 특지를 먼저 제거해 보겠습니다. 특지 제거할 때 상간지는 주먹이 흐르고 이쪽에서 가지가 직간이나 쌍간처럼 1번 가지, 2번 가지가 나온다면 이와 여기가 싸우게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 안쪽 가지가 나오지 않고 4개, 2개의 가지가 좌우 1번, 3번 가지의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주로 뒤쪽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시겠죠? 그래서 앞쪽 가지는 제거하시고 뒤쪽까지만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예. 어떻습니까? 줄기 흐름이 하늘에 잘 보이죠? 너무 많이 자랐을까요? 그리고 부목은 주먹보다 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강간지도 자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세력 균형이 맞은 상태입니다. 이제 철사거리 가겠습니다. 항상 철사거리 할 때는 제일 큰 가지 주먹부터 감는 겁니다. 주먹을 시계 방향으로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항상 얘기하겠지만 철사거리 할 때 이 파리가 같이 당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컸죠? 이렇게 적심을 하겠습니다. 적심을 해야만이 장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입을 세워주기. 아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곡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좌우 곡을. 그리고 부목. 부목도 보시는 것처럼 철사거리를 하시고 너무 큰 니트는 좀 따겠습니다. 예, 오역이 지금 많이 컸죠. 보시는 품종도 나비 사랑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꽃이 연한 노란색인데
아주 맑고 투명해서 요즘에 많이 사랑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목을 이렇게 목을 제가 목을 그렇고 이제 삼단지 똑같으니까 해서 끊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네, 완성. 작품을 만들면 이런 형태의 완성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마무리하고 사간양쌍만 한번 봐보죠 다시. 사간양쌍만 한번 봐보죠 다시. 네. 사간풍이 어떤 거냐? 사간이 뭐예요? 이렇게. 예. 사간에 대한 강의를 안 했어요. 작년에도 안 했어요. 올해도 안 했어요. 사간작에 대한 강의는 다시 해야 되지만 일단 빼고 사간에 대한 느낌만 갖자고요. 2개인데 틀렸네요. 3입니다. 3. 네. 3. 3개인데 사간 형태 3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보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짝 논란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살짝. 여기서 제일 큰 나무가 어떤 겁니까?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여기가 주먹입니까? 제일 막내입니까? 네. 그러면 일단 2개를 없앤 상태에서 이 그림 하나만 보시죠. 큰 나무가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이나 무슨 태풍의 영향이나 어떤 자연재해의 영향에 의해서 나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나무예요. 여기에서 새끼 가지가 어떤 나무가 커갑니다. 여기를 보세요. 저를 잘 보셔야 돼. 여기에 작은 나무가 어울려서 크는 겁니다. 여기에 작은 나무가 어울려 큽니다. 이 큰 나무 아래쪽에 있는 나무는 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큰 나무 반대쪽에 있는 나무는 잘 클까요? 못 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네, 자연의 힘을 이용해 봅시다. 자연의 힘. 이 큰 나무가 누워졌을 때 가지는 이쪽으로도 많이 있겠죠. 이 균형을 잡으려고 반대쪽에도 잡았겠지만 같이 살아가니까 이쪽은 가지가 없어. 어쨌든 이쪽에 가지가 무성해. 큰 나무 밑에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겠어요? 이 무성한 가지 아래에서 어떤 나무가 살아간다. 어떤 나무가 지 혼자 콩나무같이 올라갔든 간에 그랬을 때 이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적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분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큰 나무가 누워져 있는 나무 아래쪽으로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있는 반대쪽에 작은 새끼가지, 늦게 나오는 가지들이 커가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햇빛을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를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 봐. 나도 큰 나무의 세력의 힘을 갖고 있었고, 나도 큰 나무의 세력의 힘을 갖고 있었고, 나도 큰 나무의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놈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누워버렸습니다. 만약에 나는 큰 나무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크지만 나 큰 나무 세력 갖고 있었던 2개는 잘 클까요? 못 클까요? 못 큽니다. 그럼 오른쪽에 2 가지가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까? 그래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까? 살아남죠. 반드시 죽을 수는 없죠. 살아남을 때 큰 나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큰 나무가 안 되죠. 그러면 이 반대의 그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결론은 둘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 자연의 힘을 가지고 왜 이쪽에 한 가지가 있느냐? 이 나무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이걸 만드는 사람은 이 형태보다 이 큰 나무 아래에 한 가지 2개 있는 것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예술성은 훨씬 아름다워요. 분재를 놓고 딱 보잖아요. 훨씬 왠지 큰 나무 아래에서 작은 놈이 기대어 사는 것 같고 더 멋져 보여. 훨씬.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자 해. 만들고자 하나 학술적인 이런 내용을 갖고 싸우면 아닌 걸로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건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고 만들면 가능한 것이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것도 그 이상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가지구상만 하시라. 어떻게 가지구상을 하느냐? 이 큰 나무의 1번 가지구상은 이 구도에서는 얘가 나오겠죠. 당연히 정상적으로 1번 구조, 2번, 3번 이렇게 이쪽에서 가지구상을 가질 거고, 막내가 반대쪽에서 잡을 거예요. 다음 이 중간 가지는 뒤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잡아주는 이런 구도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종이 있을 경우, 이렇게 높일 것인가, 이렇게 높일 것인가는 여러분 구상이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구상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감았네요. 네. 방금 것과 반대되는 지금 크고 있어요, 밑에서. 큰 나무와 중간가지와 장가지. 나중에 키워보면 더 균형감이 더 있어요. 왠지 더 안정감이. 큰 나무 아래서 포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술성은 여러분들이 겪어갈 문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또 인터넷상으로 무슨 댓글이 또 올라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제 작품이 아니고 여기 누굽니까 우리 부회장님 누구죠? 강기론 부회장님이 나비 아가씨를 갖고 만든 품종입니다. 상관 사간풍이죠. 전형적으로 사간풍인데 얘는 가운데가 큰 주목이고 좌우에 작은 목이 있는 사간풍, 이런 또 사간풍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더 끊지 마세요. 불입장이란 뭐라 했어요? 4개 있습니다. 5개 이상. 5개. 5개 나오면 어쩌라? 살려봐라 이 말이죠. 예. 오늘 3강까지밖에 교육을 안 했으니까 3개 놓고 자를 게 아니라 하나, 둘, 3개 있었는데 가만히 눈 감고 있었더니 다음 시간 오니까 2개가 또 나오네. 살려봐라 말이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균형감을 좌우하여 큰 나무와 작은 나무와 작은 나무와 더 작은 나무, 이게 한 덩어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근데 주립작 수형 잡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지만 이놈을 이리 뺄지 저리 뺄지 고민인데 책 많이 보시고요. 이것도 주립이죠. 백봉. 이건 잘 안 두꺼져요. 얘는 대나무처럼 얍실얍실하게 크는 나무예요. 그러나 꽃은 예뻐요. 그래서 그 나무의 특성을 살려서 얍실얍실하게 뻗어가는 흐름, 대나무처럼 그런 주립을 만들어 보고자 한번 잡아보고 있는데 가을이 어떻게 되려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아래 있던데. 예, 아래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새롭게 커팅 작품 감상. 전형적인 뭐라고 이게? 네, 직관형. 네, 직관형. 나비 번역이라고 하는 품종은 원래가 쭉 뻗어가는 성격이에요. 뿌리는 기가 막히게 두꺼우고 좋은데 나무 형태가 좀 강해요. 쭉쭉 뻗어. 얘는 직관형이 훨씬 어울립니다. 그리고 얘가 나비사랑. 나비사랑 꽃은 노란색인데 상당히 은은합니다. 실제 나비사랑 꽃 눈으로 보신 분? 어때요 꽃? 꽃이 어떤 느낌이냐면 한지 느낌이에요. 한지 느낌. 꽃 색깔이 노란색인데 투명해서 햇빛을 쏘이면 햇빛이 이걸 통과하는 이런 오묘한 꽃 색깔이에요. 굉장합니다. 제가 보면. 그리고 사간풍이죠. 방금 그거는. 이거 천석주라고 하는 거. 이런 나들 공급을 잘 안 하는데 꽃이 별로 안 이뻐서 꽃이 엄청 많이 달리고 이 꽃을 다 따내느라 답 안 나와. 가을에. 너무 꽃이 많아.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아주 전형적인 모양곡 형태인데 자연에 있는 방사형 큰 나무, 동네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상당은 한 가지인데 그냥 여기서 뭉탱그리 앉아있고 뭉탱그리 앉아있죠. 그리고 이렇게 수고가 돼 있죠. 이제 올라가려고 안 했어요. 안 올라가요. 이렇게 수영은 얼마든지 변화를 하시라. 전체적인 구도상에서 여기까지 하면